안녕하세요. 저는 지속 가능한 패션인가, 마케팅 전략인가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박하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의류 산업과 환경 문제,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패션과 세 번째로 그린워싱,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실천법에 관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옷을 구매할 때 환경을 얼마나 고려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입는 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를 한 번 만들 때는 물이 약 7,000리터나 필요한데요. 이는 4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인 폴리에스터 제조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에스터 제조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중 1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데요. 이 단계에서는 폴리에스터의 주요 원료인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그리콜을 얻기 위해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석유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테인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또한 두 화합물을 중합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터의 특징이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분자 사슬이 촘촘하게 결합되어 강한 인장력과 내구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석유가 폐기될 경우 자연적으로 잘 분해가 안 된다는 환경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류 폐기물 문제에 관해 알아보기 전 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패스트 패션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 제작 및 유통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상품 회전율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이 활성화될수록 의류 폐기물은 급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의류 폐기물 배출량은 2007년 122톤에서 2020년 255톤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며 소비자가 증가할수록 폐기물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류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헌옷을 의류 수거함에 기부하지만 대부분의 의류는 중고 의류 수출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지며 결국 현지에서는 쓰레기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나의 칸타만토 시장에는 매주 전 세계에서 수출된 헌옷이 모여 결국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변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가나의 쓰레기 더미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악취와 유독 화학물질로 인해 바다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의류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등장한 것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것이고요.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얼마나 변화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울렛 백화점에 방문할 때 이러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는 알패트 활용 사례 중 하나로 최근 다양한 패션 브랜드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패트란 재활용 폴리에틸렌 텔레플탈레이트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재활용 플라스틱입니다. 다음으로 그린워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87.8%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의류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업들도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그린워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린워싱은 환경과 세탁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을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위장 환경주의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린워싱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린워싱의 사례로는 H&M의 컨시어스 컬렉션이 있습니다. H&M은 유기동면, 실크 사용과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을 사용한 친환경적인 의류 제품이라고 마케팅을 하였고요. 그리고 일반 의류보다 물을 20% 적게 사용하였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But H&M의 컨시어스 컬렉션 제품은 합성 섬유를 무려 72%나 사용을 하였고 일반 의류보다 오히려 물이 20% 더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린워싱의 마지막 파트로 그린워싱 예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법 첫 번째는 글자가 아닌 숫자를 찾아라인데요. A-세컨즈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세컨즈의 패딩 제품은 리사이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의류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정작 상세 페이지에서는 단지 재활용을 했다는 설명만 있을 뿐 실제로 리사이클링 소재가 몇 %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리사이클링 소재가 100% 중 1%만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숫자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바나나 우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 표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증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블루사인과 크레들 투 크레들인데요. 블루사인은 섬유 제품의 생산 과정이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재료와 공정만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장하는 섬유 관련 환경 규격입니다. 그리고 크레들 투 크레들은 제품이 사용 후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지 혹은 산업 자원으로 완전히 재사용되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지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습관 변화가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책임감 있는 쇼핑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충동적으로 옷을 구매하고 몇 번 입지 않은 옷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옷을 장바구니에 담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 후에 구매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실제로 저도 약 6개월 동안 사고 싶은 옷을 장바구니에 담아두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패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며 작은 습관을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